문신, 타투 합법화 논의가 요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신, 또 혹자는 타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주위에도 타투한 사람들 많아요. 눈썹 문신하는 분들은 뭐 제 주위에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는 일단 대부분의 타투는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불법인데요. 모두 다 불법입니다. 정말 의사에게 타투를 시술받은 뭐 극소수의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예,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숫자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통계가 나왔는데 네. 지금 원래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이 타투 시술자, 피 시술자가 10,000명이 채 안 될 것이고 많으면 10,000명이 좀 넘을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네? 국내에 타투를 이제 문신을 한 사람이 300만 명 정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미용 목적의 반영구적 시술, 이것이 눈썹이라든가 이런 문신 한 1,0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연인원이겠죠? 네. 겹친 사람들 겹칠 한 수 사람이 있습니다. 두번 네, 두번 그렇습니다. 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한 1,300만 명 정도의 연 인원인데 이 인원이 다 사실상 불법이다. 그럼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법을 바꾸든가 못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불법이 이렇게 횡행하는 일이라면 지금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 포럼에서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국민의 4분의 1이 불법 시술을 하고 있다. 네. 자, 불법이라고 네. 현 법 체계에서는 불법인데 주위에서 예쁜 타투들 우리 굉장히 많이 보고 많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범법자들의 무시무시한 용문신 이런 거와는 좀 다른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타투 기술이 그만큼 많이 다양화되고 또 발전됐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이나 가족 사진, 크레파스로 쓴 글씨의 질감까지 피부에 구현해내는 경력 15년 차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입니다. 네,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같은 해외 유명 인사들도 찾을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타투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중심지 같은 역할을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나 뭐 헐리우드 배우들 같은 경우도 영화 홍보차 아니면 촬영차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면 한국에 왔으니까 타투를 받고 나간다는 생각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29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인데요. 이 병원과 함께 멸균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지만 범법자 신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저희들은 아티스트고 아티스트 대우를 받고 손을 흔들며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는 저희 가방 안에 있는 타투 용품이 걸릴까 봐 노심초사해야 되는 굉장히 좀 웃기고 슬픈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분이 그럼 브래드 피트도 타투를 해줬다라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면. 네, 그런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외부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근데 이분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재판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금형을 아마 지금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서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게 불법 의료행위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최근에 문제됐을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왜 뭐 의료기구 영업사원들이 대신 시술해주는 이런 법 적용을 받거든요. 무려 그럴 경우에 영리 목적일 경우는 2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최저가 2년이에요. 그리고 지난 4월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아티스트로도 하고 또 굉장히 모순된 게 우리가 그 사업자 신고할 때는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문신업으로 등록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 적용을 또 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불법 의료행위가 돼서 재판을 받고 올해도 실형을 받은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런 상황을 또 알고 있는 남용하는 사람들이 문신 받고 난 뒤에 불법으로 신고할 테니까 공짜로 해달라를 넘어서서 심지어 벌금 내야 되는 거 저한테 주시죠 라면서 돈을 협박해서 받아내는 사람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자, 타투는 이렇게 우리나라 저변에 이미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의료계에서는 타투 합법화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안으로 바늘을 이용해서 수천 번 찔러서 그 화공약품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침습적인 행위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이거를 손쉽게 패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화공약품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암도 일으킬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봤을 때는 저게 단순하게 예술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의료적으로 봤을 때 또 부작용으로 그렇죠.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네. 점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반대로 예술적인 행위를 의사들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술과 의료가 중복돼 있는 영역이죠. 그런데 한번 타투를 왜 새기는지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뭐 반려동물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신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좀 멋스러운 아티스트라고 불렀는데 그 의사분이 시술을 했는데 그림이 나올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까 생각하면 타투를 병원에서 하겠습니까? 그 목적과는 전혀 또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아트, 예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청년들이 요즘에 타투를 많이 해요. 어디서 하냐면 해외에 가서 합니다. 해외에 가면 합법이에요. 타투이스트들이, 아티스트들이 타투를 해줘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새겨줘요. 국내에 들어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해외에선 합법이고 돈 내고 해서 왔는데 국내에서 하면 불법이고 그래서 유호정 의원이 지금 법안 발의했잖아요. 타투를 합법화하자. 근데 문제는 의료계의 입장도 전 이해가 됩니다. 이게 위생이 중요하죠. 사람의 몸에 침을 꽂는 일이고 또 이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을 넣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는데 불법화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음지에서 음성으로 타투를 시술받으면 훨씬 더 위험하다. 혹시 생명을 잃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작용이 나거나 했을 때 어떤 보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양성화하고 합법화하고 양지로 끌어내야만 오히려 의료계에서도 이것을 통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한번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유호정 의원이 관련해서 이제 입법 발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공론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도 타투 관련해서 관련된 법이 발의는 됐지만 무산된 경우가 여러 있었다고 들었는데 방금 말한 그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그 법안이 잘 마련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 법안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17세부터 나온 것 중에 이제 문신사를 아예 따로 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를 하자는 거고요. 자격을 부여하고 그 분이 쓸 수 있는 기구하고 약품을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모든 걸 통째로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문신 시술 받은 곳이 어디냐고 봤을 때 막 목욕탕, 오피스텔 그렇죠. 이런 곳에서 불법적으로 받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관리는 안 되는데 막상 받은 사람은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는 건강에 훨씬 더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의협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판례를 지금도 따르고 있는 거고 그때의 의료 현황과 그때의 문신, 그때 문신이라고만 불렀으니까 그때였던 것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른 대로 양성을 시켜야죠. 이게 지금 대부분 나라에서는 타투는 합법이고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불법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외에 불법인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이란인데 이란은 남성의 타투는 합법, 여성이 타투하면 불법. 이건 굉장히 성차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일본이 최근까지 이건 의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했는데 예술 행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타투는 의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와는 별개 해서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문신사 얘기를 하셨지만 문신의 역사가 꽤 오래됐고 이와 관련된 예술과 의료, 삶에 대한 문제가 연구가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친숙합니다. 해외 나가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타투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도만 지금 유일하게 의료계 반대와 함께 불법이 돼 있는데 이 글로벌 트렌드를 본다면 우리도 뭔가 조금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이제 법안도 발의된 게 있지만 헌법 소원도 이게 제기된 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헌법 소원도 제기가 되고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고요. 이게 위헌법령 소송, 위헌법령 제청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률 자체가 의료법을 적용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제청이 있는 거고 법원에서도 재판을 하면서도 의료법 위반인 건 맞지만 진짜로 이게 위험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느냐. 이게 부산고법 판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이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했던 결정이 199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2년에 썼던 것들이 위험한 건 알겠는데 지금 2020년, 2021년에 쓰고 있는 그 타투하는 데 쓰이는 도구들도 위험하다는 것까지 검사가 다 증명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판사도 덧붙일 정도의 상황이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지금 많은 이들이 타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법안이 다시 발의가 됐으니까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